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공칭 힘 강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힘 설계라는 걸 하려면 파이의 mn이 mu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mn을 지금 배우려는 거고, 그 전에 좀 했던 요런 것들은 우리가 mn을 다루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을 넣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mn을 시작을 할 건데 제목은 단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mn은 제가 버티는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는 단면이 버티는 강도인데 이 단면 종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목으로 달아온 단근보, 그 다음 또 하나는 복근보, 그 다음 하나가 이제 T형 보입니다. 그 알파벳 T예요. 앞에서 이렇게 보가 휠 때 중립축이라는 게 생기고 아래는 인장, 위에는 압축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콘크리트가 인장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장부에 철근을 넣어주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단근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압축부에도 우리가 철근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장이랑 압축 둘 다 들어간 거잖아요. 이 단면을 복근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단근보는 인장부에만 철근이 있을 때, 복근보는 인장과 압축부 둘 다 철근이 있을 때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T형 보도 있다고 했죠. 얘는 이제 단면이 실제로 T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T형 보라고 부르고, 이 세 단면이 버티는 힘인 공칭 힘 강도를 배울 거고, 그중 첫 번째를 단근보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단근보, 복근보, T형보 이 세 가지가 메커니즘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원리가 아주 똑같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를 이 단근보 파트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단근보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을 좀 잘 해야지 나중에 복근보랑 T형보를 할 때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원리 설명하는 파트는 좀 집중을 하고 복습을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 원리 파트에서 제가 그 구하는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시나 아니면 예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뒤로 뺄 겁니다. 이 예시 문제 같은 거를. 그래서 초반부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계속 쏟아질 텐데 그때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한번 이제 참고 쭉 들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시 문제를 풀 때 여기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은 그 철근 콘크리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이 공칭 힘 강도 단근보 파트를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원리를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인지 좀 납득이 쉬울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칭 힘 강도를 구할 거냐? 원리를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공칭 힘 강도는 제가 앞에서 버티는 강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티는 강도는요, 다시 얘기하면 변형에 저항하는 힘입니다. 힘 대신에 모멘트라는 표현을 씁시다. 힘 강도니까. 그러니까 왜 물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물체가 파괴가 안 될까? 그 이유는 파괴라는 거는 변형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되는 게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조금 되다가 이게 누적돼서 큰 변형이 일어나면 그 물체가 파괴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왜 파괴 안 되고 버틸 수 있지? 그거는 변형을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얘가 저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형에 저항하는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버틸려면은. 그게 바로 공칭 힘 강도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변형이 조금만 생겼어요, 물체에. 아주 변형이 작다면 아마 변형에 저항하는 모멘트인 힘 강도도 적을 겁니다. 근데 변형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항하는 모멘트인 공칭 힘 강도도 클 거라는 건 이제 예상이 되시나요? 당연하겠죠. 이제 변형에 저항을 하니까 작은 변형에는 작게 저항을 하고 큰 변형에는 크게 저항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냐면은 우리가 결국 공칭 힘 강도를 구해야 해. 근데 얘는 변형에 저항하는 모멘트니까 이 공칭 힘 강도를 구하는 첫 번째 스타트, 시작점은 아마도 얘가 도대체 얼만큼 변형했을까라는 변형률이 되어야 할 겁니다. 변형이 클수록 힘 강도가 크다면 내가 이 단면의 변형률을 알아내서 힘 강도를 구하자는 거예요. 이 변형률은 문제에서 주거나 아니면은 되게 알기가 쉽습니다. 이 안 변형률을 바탕으로 공칭 힘 강도를 구할 건데 얘가 갑자기 변형률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한 큐에. 이 중간 절차들을 좀 밟아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일단 변형률을 통해서 응력을 먼저 구하셔야 하고요. 응력에서 충력이라는 걸 우리가 구해줘야 합니다. 충력은 우리가 인장력 T 그리고 압축력 C라고 불러주는 값이에요. T는 참고로 이제 텐션의 약자고요. C는 이제 컴프레션, 압축력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변형률을 통해서 응력을 구하고 응력을 통해서 충력을 구하고 충력을 통해서 공칭 힘 강도를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변형률 값을 내가 안다면요. 응력은 응력 변형률 선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응력 변형률 선도는 앞에서 한번 봤죠. 요렇게 그려진 거 X축의 변형률, Y축의 응력이 있는 게 얘인데 이런 거예요. 변형률은 일단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형률 구해보니까 0.005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응력 변형률 선도 그래프를 타고 여기 있는 Y값 뭐 얘가 21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한 210 정도로 응력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0.005라는 변형률과 응력 변형률 선도를 통해서 구해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응력을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응력에서 충력은 어떻게 구하냐? 얘는 여기다가 곱하기 면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구하나요? 라는 거는 재료역학 가장 첫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응력을 좀 정의를 할 건데 응력 시그마는 너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물체가 갖고 있는 힘에다가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이 힘이 여기서 이 충력입니다. 충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 이항시켜가지고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재료역학 가장 앞부분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해가지고 이 충력 TC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력까지 구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곧 힘입니다. 힘인데 이 공칭 힘 강도인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이제 정력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힘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하게 되면은 모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틀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뭐 언뜻 이해만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이제 예시를 한번 보고 돌아와서 이런 얘기였구나를 좀 납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요약을 잠깐 해보면은 우린 지금부터 공칭 힘 강도를 구할 거야. 근데 얘가 뭐냐? 변형에 저항하는 모멘트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난 이 모멘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변형에 저항하는 거니까 변형 값을 먼저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즉 변형률을 먼저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럼 변형률에서 이 공칭 힘 강도를 한 큐에 구하는 게 안 되고 응력과 충력을 거쳐서 우리가 구해줄 건데 이 중간들을 가는 과정이 변형률은 응력 변형률 선도를 통해서 응력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충력은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바꿔주면 되고 공칭 힘 강도인 모멘트는 충력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바꿔주면 된다라는 얘기까지 온 겁니다. 뭐 여담 느낌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제 재료역학 강의를 혹시 보셨다면은 제가 강의 전반에 걸쳐서 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료역학은 힘, 정확히 이제 내력이죠. 그 다음에 응력, 그 다음 변형률, 그 다음 변이 이 네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를 제가 반복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료역학에서는 내가 힘을 줄게.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힘을 줄 테니까 요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최종 변이 값을 너가 구해봐 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우리가 설계에 들어와서는 좀 역과정에 해당해요. 변형률 내가 알려줄게. 그럼 너는 응력을 구하고 힘을 구해봐. 거기에 휨 설계니까 곱하기 거리를 해서 휨 강도까지 구해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배웠던 내용에 어떤 역과정에 좀 해당을 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요 과정 있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변형률에서 응력을 가는 과정을 1번, 응력에서 충력을 가는 과정을 2번, 충력에서 그 mn 값을 구하는 걸 3번. 아마 요렇게 이제 번호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변형률까지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넘어가는 과정들은 다음 강의부터 하고 일단 이 변형률에 대해서 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단면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콘크리트에다가 요 동그란 게 철근입니다. 이 단면이 버티는 mn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mn 값을 위해 변형률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확히는
단면이 주어졌을 때 변형률 선도라는 걸 여러분이 그릴 줄 알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변형률 선도가 뭐냐? 앞에서 요렇게 이제 요소가 있었을 때 이 요소는 옆면입니다. 보가 이 상태에서 요 일부분을 잘라온 이건데 이게 모멘트를 받는다면 요런 형태로 굽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압축 변형률이 위쪽에 생기고 인장 변형률이 아래쪽에 생기겠죠? 그리고 요 중간에는 조금씩 변형한 애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중간에는 중립축이라고 해서 변형이 안 된 변형률이 0인 구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는 요 높이에 따라서 변형률 값이 달라져요.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변형률 선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예시 그림을 그릴 건데 혹시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기다 그릴 그림은 그리고 지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보류를 해 둡시다. 그냥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위쪽은 압축이 될 거예요. 5만큼 됐다고 해봅시다. 그냥 변형률, 입실론 값을 계산해봤더니 5라고 해볼게요. 물론 말은 안 됩니다. 그냥 예시를 위해서 5라고 해보면은 요 위에 부분 5만큼 가서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맨 아래도 똑같습니다. 여기 뭐 인장부겠죠, 여기는. 여기에 변형률은 뭐 한 4라고 할까요? 요 아랫부분에 가서 4만큼 찍는 거예요. 참고로 얘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찍은 이유는 변형률을 체크해 줄 건데 압축과 인장은 서로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변형이잖아요. 얘는 줄어드는 변형, 이제 마이너스죠, 보통 부호로. 얘는 플러스 부호니까 그냥 이제 그래프상의 반대로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X축,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변형률 Y축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뭐 4라고 할까요, 변형률이? 그러면은 이 점에 가서 4만큼 여기 찍어주는 겁니다. 그냥 다 점들을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이어주면 되는데 이걸 이어주게 되면은 그래프가 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시 지우고 좀 제대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요. 이제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압축부는 변형률이 많이 될 거니까 그래프가 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은 인장부니까 반대 방향, 그리고 맨 아래를 가장 튀어나오게 그 다음 그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아랫부분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변형률이 있을 거고 여기 다 변형률이 있을 건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철근 도심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아래에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그래프는 여기 아래 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형률 선도는 결국 이 단면에 버티는 능력을 측정하려고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mn 값을 우리가 추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아랫부분 있죠. 그러니까 철근 도심이 아랫부분 콘크리트는 구조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 기능 X라고 적을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제가 요렇게 보가 휠 때 이렇게 찢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철근이 아랫부분이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기면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날아갑니다. 이 콘크리트 아랫부분은. 그러니까 이 위로 균열을 퍼지지 않게 막으려고 철근을 넣는 거지 이 아랫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초반부에 날아갈 거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얘는 힘을 버티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버티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아랫부분을 왜 설치를 해주냐? 그러니까 왜 콘크리트를 아랫부분도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일단 철근이 부식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아랫부분이 없다면 철근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철근이 부식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이 불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불이 철근에 직접적으로 닿잖아요. 그것도 막아주기 위한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아랫부분 콘크리트가 없으면은 철근이 콘크리트에 이 위에 콘크리트에 부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싸주는 거죠. 뭐 물건을 주먹으로 감싸면 더 잘 안 떨어지듯이 콘크리트, 이 아래 콘크리트와 이 위에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서 딱 철근을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기능이 있어요. 부식이 안 되게 하고 불을 막아주고 그 다음 철근이 좀 더 잘 붙어있게 하지만 문제는 얘가 힘을 버티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변형률 선도를 그리는 목적은 mn 값, 버티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우리의 관심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지 않는 겁니다. 이 압축부에서 이 인장, 이 단면의 크기를 그냥 높이라고 부릅니다. 단면의 높이. 보통 기호로는 h라고 적어요.
근데 변형률 선도에서는 요 압축 연단에서부터 요 철근 도심까지 이 높이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칭해주는 용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면에서의 높이는 h고요. 이 변형률 선도에서 압축 연단 철근 도심 이 거리는 우리가 유효 깊이 d라고 불러줘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제가 여기를 높이 h라고 했잖아요. 근데 높이가 아니라 이제 보통 깊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깊이라고 하고 이 아랫부분을 제거한 거 딱 철근 도심에서 압축 연단까지는 유효 깊이라고 하고 변형률 선도에서 쓰는 값은 유효 깊이 d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변형률 선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프를 그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가정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정은 평면 유지 가정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체 거동을 한다라는 가정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평면 유지 가정은요. 보에 요 요소가 이렇게 휘잖아요. 근데 이 휠 때 요 면 있죠. 요 면은 변형 후에도 평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차원이니까 현재는 직선으로 그려지지만 3차원이니까 얘는 그냥 평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변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있던 평면이 요렇게 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림을 굳이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이 평면이 일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한 평면은 아닐지라도 거의 평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해석을 할 때는 평면 유지 가정을 기본으로 해줘요. 실제로 재료역학에서도 우리는 평면 유지 가정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평면 유지 가정을 하면 뭐가 되냐? 이 변형률이 갑자기 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면이 유지되면은. 평면이 유지가 안 됐다라는 거는 이렇게 뒤틀렸다. 이 그림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그림은 요거죠. 근데 여기가 움푹 이렇게 평면이 안 되고 들어갔다면 요 압축부는 10만큼 줄어들고 요 부분은 9만큼, 요 부분은 8만큼 이렇게 연속적으로 점점 압축이 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압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높이에서 갑자기 막 이만큼 압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압축이 됐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변형률 값이 여기는 10, 여기는 9, 여기는 8, 근데 갑자기 여기는 2 해가지고 쭉 꺾이게 됩니다. 변형률 선도가. 이게 약간 제가 설명을 못해서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평면 유지가 안 되면 변형률이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부드럽게 변하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 자체가 평면을 유지한다라고 보자, 변형 후에도. 그렇다면 변형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유지 가정 때문에 일직선이고 일체 거동은 뭐냐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마치 한 물체처럼 거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보가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가 이제 철근을 박아 놓은 거예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휘려고 보니까 콘크리트는 이렇게 압축을 해요. 이렇게 휘었는데 요 중간에 철근은 압축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철근이 잘 안 붙고 있고 이제 따로따로 거동을 하는 거죠. 마치 뭐 연필을 내가 손에 한 10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서 연필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엄청 연필이 많아요. 이거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연필이 이렇게 되게 많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쭉 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손을 꽉 잡지 않으면. 그 형태가 지금 일체 거동이 안 되는 형태고요. 일체 거동이 된다는 건 내가 이 연필 여러 자루를 손에 아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물체처럼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중간부가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가정을 하는데 만약 이거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콘크리트가 철근을 잘 붙잡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체 거동을 안 한다는 건.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연필 자루가 빠지듯이 철근도 콘크리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요 직선이 지금 철근의 변형률인데 이 철근의 변형률만 갑자기 콘크리트가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 철근 변형률만 이렇게 쭉 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직선으로 변형을 하는데 철근은 얼마 변형을 안 해요. 일체 거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률이 될 수 있지만 우린 일체 거동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일직선 상에 철근도 이렇게 같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면은 평면 유지 가정은 이 변형률 선도가 직선이 되는 이유였고요. 일체 거동 가정은 요 점이 철근의 변형률인데 요렇게 내려오는 직선 콘크리트 변형률과 딱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 때문에 우리는 변형률 선도가 일직선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 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요 교점 있죠? 원래 이렇게 있던 애와 변형률 선도의 요 중간 교점은 굉장히 특수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변형률 선도에서 여기 압축 연단이 7만큼 변했으면은 여기에 이제 7만큼 값만큼 점을 찍으라고 그랬죠? 여기 압축부의 경우에 3만큼 변했어? 그럼 여기 3의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 교점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지금 변형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점을 찍지도 않고 왼쪽으로 가서 점을 찍지도 않고 딱 여기 찍은 거예요. 변형률이 0이기 때문에요. 이런 선을 뭐라고 불렀죠?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얘가 바로 중립축을 의미하는 점입니다. 혹은 중립면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C라고 불러줘요. 이것도 하나 챙겨두고 갑시다. 이 슬라이드에서 한 거는 그냥 변형률 선도가 뭔지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 치고 너무 자세히 했나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저도 설명을 할 때 좀 많이 버벅여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 빨간색으로 한 4가지 있죠? 이것만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변형률 선도는 요 철근 도심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 이유는 이 아랫부분이 구조적인 기능, 버티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변형률 선도에선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요 길이를 우리는 유효 깊이 D라고 불러준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의 교점을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해주면 되는구나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는 변형률 선도를 그릴 때 압축 연단 그리고 요 철근 쪽 그린 다음 여기는 여기가 직선이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얘가 왜 직선이냐는 평면 유지 과정과 일체 거동 과정이 있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부터 요 과정들 있죠? 어떻게 응력을 구하고 어떻게 축력을 가고 어떻게 mn값을 구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